반갑습니다. 500만 게임입니다. 오늘은 언택트 실적주 관련해서 실적이 잘 날 만한 택배 상자를 만드는 골판지 기업들을 다뤄볼 겁니다. 2월 3일 뉴스 보면 대림제지에 신종 코로나 확산의 모바일 쇼핑 급증이라는 뉴스가 있죠. 이런 코로나 확산을 통해서 언택트 정책이 정해되다 보니까 오프라인 쇼핑몰을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택배를 받아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코로나 영향으로 지수가 떨어질 때 대지 기업들은 주가가 상승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코로나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제지주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코로나 언택트 시장 분석할 때 택배 관련주들, 물류기업과 제지기업들을 살펴보고 수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줘. 근데 실제로 수혜가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8월 들어서면서 실적 발표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죠. 제지기업 중에 가장 먼저 실적 발표한 기업은 한솔제지입니다. 한솔제지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7%지만 영업이익이 62%, 당기순이익이 939%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출액은 왜 감소가 됐고 이익은 매출액은 감소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보는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 분석은 어떻게 하냐면 분기보고서 보면은 원재료 값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이 원재료 값이 떨어지면 상품의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매출액은 원재료 가격 하락에 의해서 발생을 했을 거다. 그러면 원재료 값은 왜 떨어졌냐? 그거를 찾아보려고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신한금융투자에서 내놓았던 19년도 자료입니다. 두 번째 문단 보시면 국내 폐지 가격 하락은 중국 환경 규제 때문이다. 18년 1월부터 중국 정부는 오염도 기준을 강화해 폐지 수입량을 줄였다. 그래서 17년도에 2,570만 톤을 수입하던 걸 20년에는 600만 톤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그래서 외국에 수출된 물량이 국내에 남아돌게 되면서 폐지 가격이 급락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폐지 가격이 싸지면 골판지 원료가 싸진 거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하락은 상품 가격의 하락을 불러일으키지만 택배 상자의 수요가 어떻게 되었나요? 이거 오늘 뉴스입니다. 대한항공 이어서 아시아나도 깜짝 흑자, 사람 대신 짐으로 버텼다. 여객선에 상자를 실어서 택배를 실어서 비행을 함으로써 흑자됐다는데 그럼 비행기에 상자를 얼마나 많이 실었겠어요? 사람 명당 60kg 나가다고 계산을 해서 모든 좌석에 60kg 정도치의 택배를 쌓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엄청나게 많은 택배를 실었겠죠. 대한통운 실적 보셨습니까? 8월 7일 대한통운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대한통운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839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 6월 물동량이 1억 5,200만 박스,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6월 한 달 동안만 택배 박스가 1억 5,200만 개를 만들었으면 택배 박스 수요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이런 걸 토대로 원재료 가격은 떨어졌지만 상품 가격과 영업이익률에 도움을 줬을 거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 잘 보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쇼핑 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분위기가 전환된 겁니다. 생활 습관이 변했고 소비 트렌드화 돼가지고 마트를 직접 가는 것보다 쿠팡을 통해서 로켓프레시를 시켜먹는 게 훨씬 저렴하고 교통비 안 들고 신선하게 다음날 새벽에 받아볼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물류 수요가 훨씬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저평가받는 테마가 적정가를 받는 분위기 전환도 함께 일어날 수 있는데요. 제지주들 PER 보면은 0.35, 0.4 이 정도. 업계 1위인 태림포장이 0.96, 신대양제지 0.5, 아세아제지 0.46, 한솔제지 0.58, 신풍제지 0.6, 영풍제지 0.56, 대양제지 0.6입니다. PBR이 1보다 낮으면 순자산이 PBR이 1까지 갔을 때 기업 가치와 주가가 순자산 쪽으로 갔다라고 표현을 하죠. 평가라는 겁니다. 대양제지 퍼가 3배예요. 영풍제지 7배, 신풍제지 2배, 한솔제지 8배, 아세아제지 4배, 신대양제지 4배, 태림보장 16배, 대림제지 22배인데 이 종목들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업계의 상황이 소비 트렌드가 변화해서 업황이 바뀐 업종은
한솔재지처럼 상장 재지 기업 중에 가장 매출액이 큰 기업이 업종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주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커다란 흐름을 갖고 갈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언택트 때 가장 많이 올랐던 테마주로서는 시가총액이 가볍고 지분 분석상 유통주식이 적은 이런 기업이 주가가 오르긴 쉬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코로나 재확산 이슈에 맞춰서 짧은 순간 큰 이익을 얻고 싶다 그러면 대림재지를 살펴보는 게 좋겠고, 골판지 업황이 좋아질 거라는 관점 속에서 나는 가장 큰 대형주를 매매할 거야 그러면 한솔재지를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얼마 전에 대보마그네틱 기업 분석 올려서,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기업이기 때문에 오를 건데 시가총액이 LG화학이랑 비교했을 때 한참 작더라도 막상 올 때 보면 LG화학이 더 잘 가니까 업종을 대표하는 LG화학을 매매하겠다 하면서 방송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큰 상승을 했는데 대보마그네틱보다 LG화학이 훨씬 많이 올랐죠.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는데 업종의 상승 흐름이 완숙되어 갈 때쯤에는 업종 대표주, 대형주들이 훨씬 더 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나는 단기로 코로나 언택트주가 한 번 더 뛰어오를 거라면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림재지를 살펴보시고, 왜냐하면 상승률이 대장이거든요. 언택트 호재 때 대장. 그게 아니고 나는 업종의 대표 종목을 가장 매출액이 큰 기업을 매매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한솔재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6월 19일에 자기주식 취득 결과보고서라는 게 올라왔습니다. 평균 단가 주당 1,450원에 70만 주를 자사주 취득을 했다라고 공시를 발표합니다. 근데 자사주 기간 동안 주식 병합 결정도 했었습니다. 주당 100원이었던 종목을 액면가 500원으로 병합을 했고요. 이 일정이 7월 7일까지 거래 정지를 가지고 7월 8일 신주 상장을 해서 거래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자사주 1,450원에 매수를 했죠. 평균 단가. 아까 자사주 평균 단가 1,450원에 액면 병합 5배 하면은 자기 주식 단가가 7,250원이 됩니다. 거기에 선을 그어보면 자사주 평균 단가가 7,250원이니까 현재 주가는 자사주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이고, 자사주가 6월 19일에 끝났죠. 자사주를 3월부터 했는데 자사주를 시작한 시기부터 끝날 때까지는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자사주를 매집하는 동안에는 주가를 방어하려는 형태로는 쓰지만 올리려는 형태로는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자사주가 끝난 6월 이후에 액면병합으로 거래가 정지였고, 액면병합이 끝났죠? 그러면 주식수가 5분의 1로 축소됐기 때문에 주가가 가벼워졌을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 텐데, 기존 주주들이 바로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밀리기 시작하니까 지루하겠다.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지금은 세력주 입장에서는 턴다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올라야 될 기대감이 한참 클 때 주가가 밀리고 가만히 있으면 차트는 알아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게 만들어지나요? 21선이 자세히 보여드리면 21선 각도가 바뀌죠.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각도가 하락에서 횡보로 바뀌는 순간 저항의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22평선의 각도가 주가와 평행을 이루고 있을 때 상승이 나오면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는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물론 차트라는 거는 수렴을 통해서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려가기도 쉬운 점 꼭 알아두시고, 리스크를 저울질해서 이 종목을 매매하기로 판단이 끝나셨으면 손절가를 짧게 잡는다든지 아니면 2차, 3차 매수를 통해서 여유 있는 매수 타점을 공략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핵심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1번 관심 종목의 언택트 시기 1월에서 3월 사이에 택배 물류 급증 소식에 주가가 올랐던 기업들을 쭉 한번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 2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어떤 종목을 매매할지
캐치를 해본 느낌인데 이때 분위기를 살펴야 됩니다. 관련 업종들, 택배 물류하고 민감하게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왔죠. 대한통운 실적 엄청 잘 나왔고 대한항공 실적 엄청 잘 나왔고 아시아나항공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택배 물류 증가 때문에 잘 나왔다. 그러면 택배 상자를 많이 생산했겠고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택배 상자의 가격과 공급량,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발생했을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자, 단기 대장, 드림재지, 중장기 대장, 한솔재지 이렇게 선별을 해봤습니다. 이 선별 사유가 중요한데요. 단기 대장은 어떻게 선별을 했죠? 이슈가 떴을 때 가장 크게 상승한 기업이죠. 중장기 기업은 어떻게 선별했죠? 상장주 중에서 가장 매출액 규모가 커서 선별했습니다. 원래는 제지업계 1위가 태림포장과 태림포장이 모회사인데 지난번에 매각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한동안 오르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태림포장을 제외하고 한솔재지를 중장기를 볼 거면 대장주로 선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아니야 그래도 난 한솔재지보다 과거 업계 1위였던 태림포장을 한번 살펴볼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종목을 한번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기 보고서가 올라올 텐데 실적이 무조건 잘 나온다고 보장을 못해요. 왜냐면 기업이 일회성 비용이 지불되는 경우도 있고 기업 내부의 사정도 있을 수 있고 안정적인 거를 한번 분석해 드리자. 그래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요즘 지수가 조금씩 거품이 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실적에 기반되지 않고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 경제 환경을 기대하면서 오른 게 크죠. 제가 3월 20일 날 통화스와프 이후의 주식 전략이라고 하면서 증시의 유동성이 너무나도 많이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증시가 올라갈 것이다. 근데 올라가도 어디까지? 전고점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었습니다. 역대 최고 고점까지 지수가 상승할 수 있다고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실적 시즌에 약간의 불안감은 있지만 코스피 기준 2600포인트를 넘어서는 거품이 낄 것이냐 아니면 적당한 거품에서 종식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 재확산 이슈로 한 번은 더 밀릴 것이냐 그 차이가 있을 건데요. 그래서 중장기를 너무 끌고 가는 거는 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소개해드렸다고 무작정 매수하지 마시고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지 스스로의 관점을 첨가해서 한 번만 더 살펴보시고 매매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누르시고 댓글에 조사가 필요하고 분석이 필요한 종목을 한번 써주시거나 아니면 나는 이 종목을 이러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500만 개미 너는 어떤 관점에서 이 종목을 해석할 수 있냐라고 의견 교환식으로 질문을 주셔도 제가 보고 구독자 주목 게시판에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